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재, 조준우,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방송 스타일로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스타일로 준비를 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진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 게 한창 더워지기 전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많은 분들한테 이런 거 할 거다,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준비 중이다 막 그렇게 막 많이 보여드렸는데 인제서야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첫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갖고 되게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여태까지 좀 많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찍고 있는 제 입장은 좀 만감이 좀 교차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갖고 좀 기분이 좀 허심탄회하고요. 오늘 어떻게 첫 방송의 주인공이 르노삼성이 오늘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되게 늦은 9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오늘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두 기자가 현장에 좀 갔다 왔고요. 어떤 모델을 보고 왔죠? 오늘 용인에 있는 르노삼성 중앙연구소에서 르노의 상용차 모델인 르노 마스터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라이드 매거진 하면서 상용을 다룬 게 몇 번 안 됩니다. 솔직히 몇 번 안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어떻게 상용을 또 첫 모델로 이렇게 하게 돼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델이 워낙에 좀 의미심장하고 좀 되게 의미가 깊은 모델이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한국 시장에는 올해 이제 처음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돌풍 아닌 돌풍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델을 얘기를 하려면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국내 시장은 지금 국내 업체들의 거의 독점 시장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독점 시장이 건강한 독점 시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예전 차량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이거 하여튼 현대자동차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다른 경쟁사가 없습니다. 경쟁 모델도 없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독점 아닌 독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되게 많은 의견들과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유경제주의 이런 시장에서 독점이라는 말을 쓰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독점 아닌 독점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경쟁 모델이 뭐고 그 독점 모델이 뭔지는 상용 시장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포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런 거 좀 하지 마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상용차, 트럭 그런 거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다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계속 꾸준히 올라갔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상품성이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계속 똑같은 모델을 몇 대째 사신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 모델들이 아까 포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말해도 돼요. 네.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일단은 적재량이 봉크? 근데 한 집안이잖아, 솔직히. 적재량이 일단은 높고요. 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과적을 해도 튼튼한 차라서 이건 거의 대체 불가능한 차량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그 기준이 여태까지의 상용 모델을 판가름하는 가장 큰 척도이자 가장 큰 선택 포인트이자 그랬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그냥 트럭인데 상용인데 그거 하나면 되지, 내 몸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면 어떤가, 조금 덜 안전하면 어떤가, 그랬었어요, 사실 여태까지 솔직히.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점점 나오고 있고요. 그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세상에 에어백이 지금 몇 년 전에
장착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뭐 일단 이게 우리 오늘 뭐 마스터를 소개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현대차 깡인지 뭐 그렇죠. 그렇게 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살짝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자, 우리 뭐 오늘 마스터 행사장 두 기자가 갔다 왔는데 네. 일단 행사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잠깐만 오늘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뭐 소개도 하고 같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처음으로 보셨을 텐데 이제 이건 뭐 교육방송 같은 시스템에서는 자주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뭐 이런 타는 쪽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저희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자랑이자 저희 자랑이다 저희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 행사장의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오늘 행사? 오늘 행사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르노 삼성 측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상용 행사에서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쓴 게 거의 그때 저번에 한번 갔다 오셨죠? 200호? 그러니까 상용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나이 많으신 남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뭐 아직까지도 모델분들을 기용을 해서 이렇게 그런 문화가 남아 있었던 반면에 오늘 르노 삼성 행사장에는 뭐 물론 여기도 모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행사장에서 그 마스터의 차량에 어떤 물건들이 실리는지 뭐 싣고 내리는 거 이런 걸 시연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카페처럼 꾸며서 그걸 카페로 시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델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200호는 좀 여성스러움을 강조를 했으면 오늘 모델들은 정말 활용적인 남자 모델이 훨씬 많았습니다. 짐을 막 기대하고 갔는데 김영석 기자 되게 실망을 했겠네. 오늘 스트레스 받고 왔어요. 네? 왜 그래요 도대체? 챗밥에도 관심이 많아. 좀 혼이 나야 되는데 좀. 쌤통입니다. 오늘 못 갔는데. 일단 뭐 행사장에서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스터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세팅? 그런 포인트 소구점을 많이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일단 외형 모습을 좀 보죠. 이게 딱 봤을 때 제일 궁금한 건 나는 오늘 행사장에 못 갔잖아요. 실물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이게 스타렉스가 가깝냐 솔라티가 가깝냐 그 사이일 것 같은데 내 느낌에도 어디에 가깝습니까? 지난번 200호 같은 경우는 솔라티에 가까웠다고 하면 이번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더 큰 스타렉스와는 약간 비슷비슷한 모델이지만 일단은 실내가 좀 더 넓은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스타렉스에 조금 더 가까운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이거는 밴인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은 이거는 종류가 몇 가지가 들어옵니까? 종류는 지금 일단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사이즈에 따라서 S하고 L 두 가지 모델이 들어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이제 그 아무래도 적재함 크기인데요. 이제 적재함이 이제 다른 차량들처럼 길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실내에 담는 그런 용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S는 스탠다드, L은 라지, 라지가 더 클 거고 그러면 좀 그 차이점은 일단 적재함이 이제 L이 조금 더 길고 더 높습니다. 그럼 두 개가 그거 차이 빼고는 뭐 어떤 게 더 상위 트림이고 뭐 그런 개념은 굳이 상위 트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엔진부터 뭐 전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3세대 페이스리프트로 보는 게 맞죠? 네, 3세대 페이스리프트. 이게 되게 오래된 모델이에요, 사실. 이제 오래됐죠. 1980년에 이제 처음 1세대가 나왔고요. 지금 계속 개선을 거쳐가지고 2010년에 이제 3세대 처음 모델이 나왔고 2014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니 3세대 모델이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조금만 더 일찍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경쟁을 좀 했어도 지금 뭐 이렇게까지 뭐 독점 아닌 독점이
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도대체 도입이? 일단은 수입차라는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매우 좋은 차예요. 네. 안전하죠. 네. 제가 키가 181cm인데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제일 큽니다. 자랑하는 겁니까? 뒤에 들어갔을 때 네. 뭐 이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지상고도 낮고 너무 좋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국내에 안 맞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 정신에 네. 부적합합니다. 왜요? 빨리빨리랑 이거랑 안전에는 너무 좋은데 네. 뭐든지 슬로리 합니다. 느려요. 아 그래요? 문을 열고 짐을 빼는 시간에 아. 우리는 포토에서 그냥 빼는 게 빨랐거든. 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그 성격 급하신 분들 다마스 못 하시잖아요. 라보 타시지. 아 그런가? 아, 네,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제 개인적은 빨리빨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앞모습을 좀 볼게요. 저는 앞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정말 딱 저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딱 봤을 때 미드에서 많이 보던 세련된 수입 밴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전면부 그릴이 이제 약간 V자 형태로 네. 그런 느낌이 나면서 상당히 이제 세련되게 디자인이 됐죠. 특히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르노 삼성의 태풍 마크가 아니라 이제 르노의 저 마른 목골 모양이 들어갔다는 네. 점. 저게 좀 약간 좀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클리오도 그렇고 이제는 르노 마크가 네. 뭐 자연스럽게 쓰네요. 근데 이제 르노 마크를 달고 나오면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차량 제조사가 아니라 수입상이 아니냐, 좀 더 격상된 게 아니라 격화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르노 삼성이 계속 막 여기를 막 이렇게 뭐 요거만 바꿔가지고 막 태풍 마크 넣고 막 뭐 하고 이제 사실 그게 의미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은 뭐 그 선택의 기준이 한 대라도 더 팔 수 있으면 그냥 뭐 소비자가 좋아하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뭐 세련되게 수입차 느낌도 나고 이거 바꾸는데 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 뭐 성형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아니 근데 회율도 따지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한 대라도 더 팔 수 있는 선택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굳이 뭐 금격 따짐으로 여기다 막 태풍 맞고 넣고 하는 것보다는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기술이 나름 고급 기술입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배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배지 엔지니어링 네. 엠블럼 튜닝이 아니라 그렇죠. 저는 뭐 겉모습은 경쟁사 모델 그 어떤 거랑 비교를 해도 제 마음은 되게 들거든요. 사진 일단 제가 오늘 실물을 안 봐서 네.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기존에 뭐 비교될 만한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스트렉스 앞모습이 좀 세련되게 바뀌면서 네. 좋은 얘기를 줬는데 전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물은 어떻습니까? 이게 태풍 마크가 아닌 르노 고유의 마크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퀴즈. 우리 르노 마크의 이름은 뭘까요? 르노 아닙니까? 주중 기자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저는 그 로장주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왜요? 알면서 모르겠다. 얘기를 안 한 겁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이게 그냥 그런 분이지. 네. 뭐 굳이 이렇게 막 이거 무슨 뜻이에요? 로장주. 로장주가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뭐 로장주 로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의미를 있는 뭐 그런 다이아몬드라는 그냥 뜻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네. 사실은.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는 네,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엠블럼으로 바뀌면서 이제 제일 처음 도입된 게 SM6죠? SM6 때 그렇죠. 네. 최초 도입인데 그 엠블럼이 나왔을 때 SM6가 공식적으로 로장주를 달고 나왔나? 아니잖아. 아니요. 그건 내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람들이 달았을 거예요. 제일 아니 근데 아, 영업사원들한테 요청하면 달아주기도 했답니다. 영업사원들한테 요청하면 달아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공식적으로 르노 마크를 제일 처음 달고 나온 르노 산성 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트위지입니다. 그렇죠. 네. 트위지고 그 이전에 뭐 탈리스만이나 그런 거를 영업사원들한테 저는 탈리스만으로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예 인수할 때 그냥 다 로고 작업해갖고 네, 옵션으로 그렇게, 옵션으로 해갖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오피셜이 아니에요. 영업사원들이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처음 단 건 트위지로 알고 있습니다. 트위지로. 트위지가 제일 첫 번째고 그럼 제가 그 영업사원님한테 속았네요. 뭐라고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말이야 이게 본넷이 이제 가운데서 안 열려 이제 옆에서 열려 막 이러고 정말 신세계를 보아왔는데 아이고야. 제가 당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속은 겁니다. 아무튼 제 기억에는 SM6 제품부터 네. 본네트를 못 여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셨다고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네. 문 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그 오늘 조 본네트를 찾고 기자님이 있었고요. 수십 명을 등에 두시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깨에 아이고야. 아우디 라이드나 거진 조 기자님 딱 하셔가지고 아이고야. 쓱쓱. 아니 스그스하고 오셨어요. 아니 못 열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못 열은 건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 가운데 부분에 네. 이제 그 레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쉽게 찾아서 여는데 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저희가 보는 좌측에. 방향에서 좌측에 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레버가 있는데요. 아.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찾아가지고는. 나한테 뭐 대단한 거라고 뭘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네. SM은 로고가 이렇게 있으면 네. 요 옆면에서 이렇게 좌우 방식이고요. 요 마스터는 로고 옆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잘 열었다니 네. 매체 기자들이 못 여는 거 잘 열고 왔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오늘- 차이가 좀 있고요. 오늘 조 기자님. 네. 자 앞모습 봤으니까 이제 좀 네. 다른 모습 볼까요? 뒷모습. 나 뒷모습 딱 보면 이거는 네. 양감이 엄청 크다 보니까 앞모습이랑 완전 대비돼요. 앞모습은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뒷모습 보니까 차가 엄청 커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미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세련됐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게 그 미드에서 이렇게 문 딱 열리면서 그 우리 테러 이렇게 하는 그 분들 막 총 갖고 막 다다다닥 나와가지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에이트공대 세대입니다. 연식이 네, 하여튼 이게 되게 커 보이고 앞모습은 아까 봤을 때는 승합차 느낌이 났다고 하면 뒷모습만 놓고 딱 봤을 때는 벤의 느낌. 약간 엄청 큰 배, 특수 밴의 느낌이 납니다.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가요 실물은? 실물은 이제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디자인은 뭐 상당히 뭐 객관적이다 보니까 아니, 뭐 주관적이다 보니까 네네. 이 모습 이건 이제 야외에서 찍은 거네요. 네, 옆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 제가 본 딱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뭐 거추장스럽지 않고 담백하게 세련된 느낌이고요.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이게 엄청 기네요.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또 라지고요. 아 이게 라지. 네. 위에가 더 높고 뒤쪽이 좀 더 길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옆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이즈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서 네. 뭐 크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늠은 안 되는데 운전석 문이 아마 공용인 것 같습니다. 그 라지 종류에서는 네. 위에 공간이 굉장히 커지는 게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그 슬라이드 도어 크기하고 네. 운전석, 그러니까 보조석 문의 크기가 네. 언밸런스하죠. 그 입구도 제가 섰을 때 네. 거의 175cm 정도의 입구 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매우 낮은 상면고, 네. 상면고라 하면 바닥으로부터 적재함까지의 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뭐 우리 김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또 모터사이클 타는 네, 사람들은 맞습니다. 뒤에다가 이제 모터사이클 싣고 하면 여기 또 받침대를 이게 또 받쳐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 이게 크면 또 낑낑 들어서 또 힘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상당히 낮아서 저는 솔직히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부터 눈에 들어와요, 사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모습도 좀 볼까요?
자, 이거는 실내에서 찍은 뭐 이게 이제 반대편인데 조금 전에 사진과 보셨을 때 네. 비교가 되는 높이 이게 자 이게 L인 라- 거죠? 라지. 그러니까 네. 이게 라지, 이게 스탠다드. 이게 스탠다드 S. 네. 이게 이렇게 번갈아 보니까 네. 차이가 확실하게 나기는 하네요. 네. 딱 현장에서 이렇게 딱 봐도 아 얘가 라지고 얘가 S고 구분이 가죠? 네. 갑니다. 충분히. 분명히 S도 큰 차임에 불구하고 네. 라지를 보다 보면 조금 좁아진 느낌? 그러면 판매는 아니 그 르노 삼성 측은 네. 행사장에서 이렇게 어디에도 어떤 모델에도 초점을 맞추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안 나세요? 오늘 뭐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네. 똑같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사용 양에 따른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딱 한 모델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가 보네요.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신 거는 뭐 같은 트림의 같은 엔진? 그러다 이게 보니까 이제 큰 차이는 없다. 뭐 그 이런 아까 느낌? 그 못 열을 때는 네 맞습니다. 어려운 그- 본넷을 열고 네. 나타나는 엔진룸입니다. 엔진이군요. 네. 우리 조준호 기자가 또 이 기계 메커니즘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네. 뭐 오타쿠죠, 오타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오타쿠고 이 또 메커니즘, 기계적인 성능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라 우리 또 조준호 기자 엔진 소개 한번 해주시죠. 트윈 터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봐야죠. 네, 디젤 엔진인데요. 네, 요즘에 이제 유로 6에 대응을 하는 네. 그런 모델이고 이제 SCR 요소수 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측면에 뚜껑 같은 게 있는데 그 뚜껑의 한쪽은 이제 디젤이고 네. 한쪽은 요소수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즘에 디젤이 너무 많은 욕을 먹고 막 이렇게 시장에서 점유율이나 뭐나 이렇게 좀 약간 궁지에 몰리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용 시장에서의 디젤은 아마 쉽사리 사라지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젤 엔진이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거고 디젤 연료 자체가 이제 그 밀도가 높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확실히 토크나 힘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사용이 되겠지만 이제 일반 승용에서는 아마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줄어들 거가 아니라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줄어들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현재 디젤 가격은 네. 사실 이게 그 유류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디젤이 더 싼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유류세 10%더 인하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와는 또 다른 안 좋은 얘기로 이제 유류세를 휘발유하고 비슷하게 맞추겠다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일반 승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아마 거의 없지 싶고요. 네. 이제 이런 상용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예전에는 이제 그 상용차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세금 면제해주는 카드 같은 걸 발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상용차만 계속 그 디젤 혜택을 볼 거고 승용에서 이제 거의 디젤 혜택 보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가스 차량 네. 규제를 완화한 거죠. 이게 뭐 출력, 마력, 연비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 보이거든요. 연비 좋고 이런 거는 요즘 거의 기본이죠. 뭐 효율이 높아야지만 또 이제 그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연비가 물론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효율이 확실히 좋은 건 맞지만 이런 얘기를 굳이 강조하지 않고 이제 다른 안전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기본 사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 기술력들이 다들 되게 많이 사양 평준화됐기 때문에 엔진 좋고 그건 되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네.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또 이 르노 그룹의 이 디젤 엔진 만드는 기술력은 상당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솔직히. 요즘에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낮게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이 르노 쪽에서는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든 뭐 효율적으로든 인정받았다고 할 만한 되게 상도 많이 받고 소비자들 선택도 많이 받고 그런 엔진들이 뛰어난 엔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에 적용된 엔진도 사실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인 성능으로서는 이제 혼자일 때가 별로 없는 되게 완성도 높은 엔진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지금 디젤을 사용을 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디젤 차량을 사용해야 되지만 네. 르노 측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로 전부 다 차량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마스터 같은 경우도 전기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고 이제 마스터 갖고서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 이게 플러그인 그 사진도 이제 많아요. 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뭐 그런 자료 사진들도 사실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엔진이나 이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르노 삼성 측의 설명이나 그런 부분은 뭐 그럼 그냥 크게 하진 않았고요. 크게 강조할 네. 만한 뭐 그런 건 아니고 당연한 거고. 네. 이 정도는 뭐 당연하고. 이게 이제 효율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나 보네요. 이거는 어떤 컨셉이죠? 요건 이제 지금 차량에 네. 여러 가지 짐을 이제 싣고 이제 하차를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상당히 뭐 높이가 낮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짐을 내리는 데 굉장히 편리하고요. 옆에 보시면 지금 그물망 같이 생긴 철판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철판은 이제 개인이 이제 저 옆에 있는 차측 옆에 장착해가지고 저렇게 공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거 보니까 쉽게 돼 있습니다. 안에 공구 달려 있고 네. 가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인테리어 뭐 혹시 가구 뭐 그런 컨셉으로 이제 약간 네, 그렇게 그렇죠. 모델들이 네, 가구점 컨셉인 거죠. 네, 하고 있었는데 좀 더우셔서 쉬고 계시는데 조 기자님이 가셔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컨셉 좀 이렇게 네, 해달라고 그래서 포즈 좀 취해달라고. 안에 있는 걸 다 뺐다 놨다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기자들이 네. 우리 기자들이 찍어온 사진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네, 저도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김 기자가 네. 유난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많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신 모델분들도 이제 또 개인적으로 친구님 또 계시고요. 다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가보니까 또? 이거 또 저희 우리 또 그 선수님. 아이고야. 그리고 오늘 이 두 기종을 넣고 다시 빼고 하셨는데 높이도 지상고도 낮은 상태에 직접 타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냥 타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게 지금 S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라지가 아니라? 네,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와 라지를 구분할 때는 뒤에 문을 90도 처음에 90도 열리고 그 다음에 180도까지 열리는 게 스탠다드, 그 다음에 270도까지 열리는 게 라지.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직접 타실 때도 밟고 올라가실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행 중에 안녕하세요 한번 하고 끝까지 들어가시더라고요. 바이크를 타시고. 옛날 생각하면 막 스타렉스 이스타나 막 쌍용의 이스타나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오랫동안 썩음썩음한 것들 막 구해서 어떻게든 그것도 막 벤츠 엠블럼 튜닝하고 또 옛날 생각 납니다 또. MB290 이게 이게 김 기자 오늘 이 모델들 소개 좀 해주시죠. 잠시나마. 네. 모델들. 모토크로스 모델 지금 잡고 계신 제품이 CRF 250 혼다의 이제 듀얼 퍼포즈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 우측에 보시면 KTM의 1090R이라는 요즘 굉장히 무서운 KTM의 그 선두부자인 그 어드밴스 라인들 무섭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큰 모델이에요. 어드벤처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걸 보고 아까 깜짝 놀란 게 난 이게 당연히 라지일 줄 알았죠. 이게 S라고 생각을 안 했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스탠다드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타고 들어가셨을 때도 놀랬고 직접 오늘은 시연을 이 스탠다드에서만 하셨는데 어제까지는 라지로 또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뭐 거의 뭐 고개 뻣뻣이 들고 그냥 일반 오르막길을 올라가듯이 운행하셔서 들어가셨대요. 저는 오늘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사고 싶다는 충동이 진짜 사고 싶다. 우리 라이드 매거진에 되게 필요한 차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 전국에 계신 이 배송 기사님들 진짜 이 마스터라고 좀 광고 좀 해서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니즈가 요 부분 하나만으로도 아까 막 물론 가구 얘기도 나왔고 이렇게 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와닿습니다. 모터사이클 타는 이것만으로도 니즈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되게 낮고 편집자님의 꿈을 좀 더 이렇게 올리자면 그 외국의 H3라는 이 현재 마스터 라인업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이 기종에 캠핑카 같이 꾸며 놓으시고 맨 뒤에 베드를 탁 접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어드벤처가 한 대 서 있네요. 뭐 그런 컨셉 사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뭐 오토 캠핑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거기서 또 모터사이클 끌고 나가서 먹고 자고 놀고 네. 쉬고 뭐 거기서 뭐 다 하는 뭐 네. 그런 것들이 또 꾸민 라이더들이 또 많아요. 사실 로망이죠, 로망. 저요. 보내주세요. 로망이죠, 로망. 대차로 사면 좋겠네요. 타면 안 된다니까요. 타고 나가고 안 온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에그 하나만 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진 보면서 저는 이게 솔직히 좀 심쿵했어요. 심쿵.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또 많이 합시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여기서 오늘 이 얘기하면서 끝날 건 아니잖아 또. 정말 오늘 보고 뿅 갔습니다. 이건 아까 그 가구점 그 컨셉에서 이렇게 세팅해놓은 이런 걸 이제 잘 달 수 있게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구멍이 다 뚫려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기스, 이제 스크래치가 덜 나기 위한 이제 하드보드 이제 옵션 마감이 이제 들어 있고요. 오케이.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이동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카페 컨셉으로 꾸며는 거죠. 푸드 트럭? 네. 요즘에 이렇게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푸드 트럭이 결정적으로 이제 합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정해진 장소에서만 합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안내받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푸드 트럭을 이제 많이 보지만 길에서도 보고 이제 하는데 되게 안쓰러운 게 뭐냐면 이 라보나 다마스 거기 정말 작잖아요. 막 정말 무슨 공간의 마법사들이야. 완전히 막 거기서 막 접고 피고 뭐 하고 이제 거기서 그 작은데 또 이렇게 앉으셔갖고 막 음식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는데 정말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니 뭐 안쓰럽다기 안쓰럽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 거예요. 정말 막 좀만 더 여유로웠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지금도 뭐 사진을 보시면 모델이 전데요.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요? 남자잖아. 그게 좀 이래 이렇게 행사장 보내지 말을까? 공 가서 구별을 잘 못 하시는 거 그래? 행사장을 같은 차 뒤에 완전 이쁜 있었는데 앞으로 행사장 보내면 안 되겠다. 일단 이거는 왜 찍은 겁니까? 이게 이제 라지 차량의 가운데 프레임입니다. 천장은 요 옆에 당연히 더 있겠죠. 제 키가 181이고 오늘 운동화까지 신어서 180 한 3 정도 나왔을 텐데 또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입니다. 제가 쓰고도 지금 저만큼의 여유 공간이 남는 겁니다. 이게 라지 S. 라지? 네. 라지는 정식으로 194cm 1940mm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뭐 저는 저처럼 루저는 뭐 거기 안에서 점프를 해야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커피 주셨던 모델분도 키가 굉장히 크신데 184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도 약간 닿을 듯 말 듯 구두까지 신으시고요. 이게 이제 S 모델. S 모델. 네. 이 불쾌해하는 표정입니다. 네, S 모델은 175고요. 분명히 제가 올라가서 체크하고 내려왔는데 조 기자님이 사진 찍겠다고 다시 올려보냈어요. 이거 이게 되게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조 기자님이 또 올려보냈어요. 진짜. 공과사를 체크하고 내려왔는데. 잘 구분을 못하시니까. 막 계속 찍어. 니네 둘이 나가서 계속 싸우고 왔지. 야 씨. 오늘 뜰 뻔했어요. 자, 일단 뭐 대충 김 기자의 뭐 키랑 가늠해서 보니까 대충 감은 옵니다. 네. 상당히 편해 보이는 운전석 조수석 사진인데요. 네,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렇게 일반 1톤 트럭들이랑
전 대형도 있습니다. 버스까지 못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자랑을 하지? 높이가 네. 높지 않냐, 네. 그래서 더 불편하지 않냐 했는데 네. 일단 뭐 승용차 타시다 SUV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석이 높으면 높을수록 편해요. 잘 보입니다. 편해요. 이게 네. 개방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SUV나 뭐 그런 차를 처음 보시면 좀 놀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진 보시듯이 운전석 쪽 창문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엄청 잘 보이고요. 그리고 앞이 세미보닛이라 좀 안 보이지 않을까 하시는데 저희 뭐 기본적인 운전 터득법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운전 터득법이 네, 뭡니까? 대형차 혹은 화물차를 모시는 분들의 센스. 스타렉스 앞에 튀어나왔다고 운전 못 하시진 않잖아요. 더 편하다니까 앞에 짧고. 네, 오히려 자기만의 그 공간이 있듯이 네. 오히려 잘 보여서 좋고요. 조 기자는 앉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일단은 6단 수동이라서 만족했어요. 아니 앉은 느낌 얘기하라고 수동 얘기 말고 뭐 또 거기서 수동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완전 수동 매니아입니다. 우리 네. 조준호 기자는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말 수동에 죽고 아니 벤츠 S클래스 얘기해도 저한테 그럽니다. 이 차는 수동 안 나오죠? 뭐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건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한 거지만 수동은 진짜 사랑하는 수동 매니아라 저 또 그거를 잘 알아요. 여태까지 뭐 소유했던 차들도 다 수동이고 수동 네.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우리 또 이 수동 뭐라고 해야 되냐? 오타쿠 아닙니다. 하여튼 뭐 수동 독일 3, 4분들 수동을 스틱 좀 예, 만들어주세요. 수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또 오토 안 나오고 또 수동 모델만 있는 뭐 모델 가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회사차로 적극 추천합니다. 아이고야. 네, 저 추천합니다. 아이고야. 아무튼 앉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앉아보니까 시야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높진 않고 네.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틸드 기능이 있어서 그 자세 조절하는 데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시트가 예를 들자면 이제 장거리 운행하면은 불편하니까 에어 쇼크 업소버 그런 게 있었으면 했는데 이 차량은 에어 쇼크 업소버는 없고 밑에 이제 공구함으로 된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오늘 뭐 시승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나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차량만 놓고 보면 제가 오늘 신호를 안 봐서 그런데 되게 시원시원하게 전체적으로 이게 큽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뭐 이제 그 대시보드나 뭐 이쪽 그림이나 사진들을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장이 좀 작으시고 왜소하신 분들은 아 이게 좀 내가 너무 작아서 이거 크니까 버겁거나 이게 막 핸들도 막 그러니까 뭐 내가 약간 버스 운전하는 느낌이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렇진 않죠. 뭐 스티어링 휠 크기도 일반 차량 크기고요. 네. 높이도 뭐 조절이 되니까 네. 더 올리면 되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안 올려도 네. 충분히 아마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운전석 자체에 높낮이 조절이 네. 또 있으세요. 그리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있고 틸트 기능을 내리면 네. 그냥 승용차 운전하는 포지션. 꼭 나 오늘 행사장 안 갔는데 나중에라도 꼭 앉아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번 S랑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L이랑 차이가 있어요? 실내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노트북도 있고 그런 컨셉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컨셉으로. 분명 버튼이 한두 개 옵션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MT에 이런 거? 네네 네. MT에만 빠져 있는 기능인 것 같고요.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을 때 전혀 전자 장비 혹은 이 운전석에서 쓸 수 있는 버튼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MT에서는 최상 트림인 것 같습니다. 편의상 같은 거는 어때요? 지금 뭐 들어가 있는 편의상은 수납 공간이 네. 오늘 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5곳이나 있고요. 수납 공간이. 네. 그 다음에 음료수 홀더가 왼쪽에 하나, 조수석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은 까면 깔수록 나옵니다. 아니 뭐 수납 공간은 뭐 많아 보이고요. 네. 그 뭐 옵션이라고 할 만한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뭐 후방 경보 시스템도 있고 네. 뭐 이모빌라이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후방 것들이 카메라도 있습니다. 뭐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잠금 장치도 무선으로 잠기고요. 아 네. 그래요? 뒤에 문도 무선으로 잠기고. 경쟁사에서 다 옵션으로 돈 주고 달아야 네, 되는 맞습니다. 것들이 일단은 수동으로 기본적으로 전부 들어가 있고요. 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어우 나왔습니다 스틱. 그 스틱 우리 미션 네.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거. 네. 김준호 기자 일로 들어가면 오늘 방송 못 끝냅니다. 네. 사심이 좀 담겨있는 네. 집에 못 가. 사실입니다. 스틱. 오, 잠깐만 그러면 네. 오토매틱 모델은 안 들어옵니까? 지금 일단은 수동 모델만 네. 지금 인증을 받아 들어온 거고 네. 오토매틱 모델도 나중에는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개발은 되어 있죠. 이게 네. 이제 유럽에서 다 달리고 있는 게 오토매틱 차량들. 그러니까요. 네. 개발은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솔라티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가봤는데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맞아. 수동밖에 없어. 물론 수동 운전 못하는 거 아니지만 네. 또 익숙해지면 또 하겠지만 솔라티도 또 가격이 또 막 1억이 넘었잖아요. 막 네. 거의 1억 돈 되는 돈인데 그 돈 내고 내가 스틱 사라고 수동 사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오토까지 같이 나왔으면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기술이 없는 현대자동차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수동을 빼고 했을까? 약간 그런 말이 많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마스터도. 네. 약간 비슷한 전철을 밟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그냥 오토매틱 모델도 그냥 같이 내놓지. 일단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 같이 내놓고 제일 얼마까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차량을 이게 내놓는다는 문제가 네. 그냥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렇긴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발생을 하고 시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제 수동 모델 먼저 해서 이제 얼마 정도 판매를 하고 오토매틱 모델은 또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 수요를 나중에 또 흡수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천장이고요. 비상등이 천장이 있네요. 네, 천장이 이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비상등 자체에서 깜빡깜빡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요. 안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비상등 얘기 나오고 비상등 이제 옆에 버튼이 슬슬 가려졌네요. 슬슬 안전 얘기 나오니까 네. 우리 또 조준우 기자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눈이 또 반짝반짝합니다 또. 네? 조준우 기자 또 이쪽에 또 관심이 또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트럭들은 네. 앞에 이제 그 보닛이 없었고 네. 캐빈이 바로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면이 많았는데 사고 나면 일단은 뭐 요즘 이베코도 그렇고 네. 르노 마스터도 그렇고 세미 보닛이 들어간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돌 사고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포터 뭐 봉고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안전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차선 이탈 보조 장치랄지 뭐 지금 보시면 뭐 자세 제어 장치랄지 이런 것들 아까 카메라도 있었고 뭐 후방 경보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자료를 보면서 아니 저는 좀 그랬어요. 이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 차체 제어 장치, 심지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뭐 흔들림 조절 기능,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뭐 EBD, DDS, 뭐 이걸 다 보면서 이게 옵션이 아니라 다 기본이라고? 기본이죠. 네. 기본이고 나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인터넷에 하는 얘기 실화냐? 그래갖고 이게 옵션인지 아닌지를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기본. 가로 열고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다 적용됐는데 이 가격이라고? 그래갖고 좀 많이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르노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냥 안전을 무시하고 운송 효율만 따지시는 데 같다고 이제는 이제 운송 사업자들도 안전해야 하고 그럼요. 시대가 어떤 환경도 좀 개선이 돼야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안전 얘기를 되게 많이 했겠네. 안전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고 추돌 영상을 계속 보여줘요? 네. 타 사건을 8번 때리더라고요. 아이고야. 되게 공격적으로 했네요, 나름. 네, 오늘 좀 공격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휘발주자이자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독점 시장에 도전하는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옵션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그 경쟁사 모델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그 경쟁사 모델을 계속 보고 자랐고 보고 살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이 노 옵션 안전에 관련된 거의 옵션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깡통이라고 하지, 깡통. 네, 맞습니다. 그 모델을 이제 기준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 모델 대비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해외의 상용 시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걸 거예요, 아마 솔직히.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예전에도 이런 본입 차량을 현대기아차에서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리베로라는 차량이 그렇죠. 있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리베로 같은 경우는 적재함이 좁다 보니까 그렇죠. 그 효율성 때문에 이제 고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네. 다시 포터 본고로 돌아가게 된 거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리베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레카차 쪽에서는 레카에서는 아직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직도 다니고 구합니다. 있고. 네, 아직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뭐 쌍용 자동차들 뭐 레스턴 스포츠나 뭐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개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리베로를 거의 찾아보기가 뭐 그렇게 제 주변에 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심지어 단종됐다고 스타렉스 뜯고 있어요. 아이고야. 주변에 레카 많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주변에 아니 뭐 레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고 좀 불러주세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네. 안전만으로도 이거를 눈여겨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솔직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럭 모델이 아니고 네. 일단은 밴 모델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안전이나 환경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주분들이 네. 이 차량을 많이 구매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에는 고속도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되게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이런 기능이나 뭐 이런 옵션들 같은 것들 때문에 네. 경쟁사에서 되게 뭐 눈여겨보고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러니까 르노 삼성 측에서 이런 식 공격적인 가격을 내보내니까 네. 또 반대측에 이제 기존의 그 독점 업체들에서 또 여기를 또 다시 공격하려고 또 뭐 새로운 뭐 프로모션 같은 거를 내놓고 뭐 있다는 요즘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죠. 요즘에 사실 그 비슷비슷한 막 보도자료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 상용 시장이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 상용 시장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솔직히 뭐 그래서 뭐 독점이니 뭐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변화가 있을 만한 요소도 없었고 경쟁 모델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게 왜 이제 들어왔냐, 아니 뭐 43개국에서 그렇게 파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 들어와서 경쟁도 안 하고 이렇게 독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놔뒀냐. 이거는 현대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쟁을 두려워해서 여기서 뭐 큰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경쟁을 회피하고 좀 고민만 해왔던 타 제조사도 솔직히 좀 반성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상용 얘기하면서 현대기아 욕만 할 게 아니에요, 네. 솔직히. 딴 데도 다 책임이 있고요. 요즘 중국산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좀 잘 돼야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조사들 간에 이렇게 경쟁이 있어야지 좀 더 좋은 차량이 나오고 안전해지고 네, 맞습니다. 개선이 될 텐데 그렇죠. 독점이다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었죠. 네. 오늘 행사 갔다 왔는데 네. 이제 행사 갔다 와서 좀 이제 오늘 앞으로의 두 기자들이 봤을 때 앞으로의 이 상용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좀 불 것 같습니까?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네. 이제 예전에 뭐 보릿고개 넘고 막 이렇게 힘들고 IMF 지나서 빨리빨리 했던 한국이 아니라 네. 이제는 안정과 즐김, 나만의 개인 시간 이런 거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이런 상용차들이 이제 주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빨리 많은 업체들의 개발과 이런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르노 마스터 차량이
효율도 굉장히 높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윈 터보를 장착을 해서 네. 네, 뭐 힘도 좋고 연비도 좋고 일단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효율이 후륜 구동인데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수동 변속기를 장착하고도 이제 뭐 스탑앤고 장치라든지 네. 뭐 언더 밀림 방지 장치라든지 경사도 밀림 장치.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일 것 같아요. 과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전과 효율성을 따지느냐. 이제 안전하게 네. 가시죠. 이제 효율성과 네.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내 근무하는 환경을 네.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맞습니다. 요즘 이제 뭐 그런 세대잖아요. 이제 워라벨이라 그래서 일과 이제 그 휴가를 이제 좀 밸런스 있게 잡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로 뭐- 회사에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결국 이 뭐 우리가 흔히 뭐 삶의 질이 어떻네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양보다 질적인 거를 이제 조금씩 따지는 세대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이 뭐 이 화물하시는 분들 뭐 상용차 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내 몸 조금 불편해서 좀 더 날릴 수 있으면 내가 희생하지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아니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억대가 넘어가는 뭐 수입 트럭도 사실 많이 팔립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네. 그 이제 또 소비자분들도 많이 이제 깨어나셨고 또 예전처럼 막 그 어떻게 뭐 직업의 귀천이라고 해갖고 뭐 화물차 운전하신다고 해갖고 낮게 보고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잘 모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네. 뭐 그래서 그 뭐 앞으로 경쟁도 좀 많이 잘 돼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좀 많이 늘어나고 네. 사실 저는 오늘 르노 삼성의 이 마스터 출시 새로운 시도 뭐 이거는 도입은 정말 좀 많이 칭찬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르노 삼성에서는 예전에 삼성 트럭 야무진을 만들었다가 한번 언제적 실패를 야무진이야. 실패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야무진도 야무진도 나쁘진 않았죠. 근데 맞아요. 앞이 본인이 맞아요. 길고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좀 진짜 오랜만에 달라졌죠. 오랜만에 들어 야무진. 아니 그 삼성 트럭 타보신 분들 그 대형 트럭 타보신 분들은 삼성 트럭이 괜찮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삼성 차도 계속 찾으시고. 그때 CF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 상용 1등. 그런 CF였었어? 모르겠네. 진짜? 연식이 조금 그러니까 형 아니야 너 형이지 너 나보다 형이지. 난 젊은데. 나 젊은데. 아무튼 뭐 오늘 아무튼 행사장 갔다 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고요. 뭐 그건 빨리 넘기시죠. 그건 빨리 넘기시죠. 아니 근데 진짜로 되게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제가 이제 라이드 매거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심쿵해요, 솔직히 심쿵. 진짜.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눈에 잘 띄고 효율이나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요. 뭐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네. 솔직히 사고 싶고 네.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스터 행사 갔다 온 마스터 갖고서 오늘 우리 라이드 TV 방송 스타일로 해갖고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해봤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 방송에 대해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요. 네네네. 드디어 이제 첫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까 네. 기대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하고. 아니 나 이거 그렇습니다. 진짜 여름부터 계속 찍었는데 우리 인제 나가는 거야 진짜. 난 너무 답답했는데 좀. 저 연습할 때 반팔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긴팔이. 반팔 더워지기 전부터 나는 이거 혼자 준비하고 뭐하고 했어요. 근데 눈썹 빠지기 전부터. 아무튼 이렇게라도 좀 준비한 거 대비 좀 늦게나마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드리게 돼서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자주 다양한 컨셉, 다양하게 또 좀 더 재밌게. 그러니까 너무 사실 우리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너무 진지 빨지 말고 우리 너무 다큐 찍지 말고. 아니,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방송 우리 방송 시스템과 관련돼서도 제가 앞으로 되게 많은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은 수업료를 치렀고요. 시간, 인력, 비용 정말 되게 많은 얘기거리들이 많아서 유튜브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우리도 이게 그냥 결국은 지금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를 뽑아내면 베스트를 보여주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저희 라이드 TV 이제 많이 좀
자주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좀 뭐 이게 완성도 높지 않더라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진지하지 않고 재밌게, 좀 더 편하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좀 재미도 많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 아이고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그런 거는 앞으로 좀 뭐 그런 얘기 할 일도 많으니까 아무튼 뭐 앞으로 저희가 좀 많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첫 방송 이렇게 찍느라고 고생들 많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려니까 또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게 기분이 또 새롭네. 아재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하느라고 고생해주신 우리 조준우 기자, 우리 뭐야 이건 또 눌림 토끼. 우리 명석 기자도 고생 많았고요.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